네. 그럼 계속해서 렐러번트한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배제시키는 못 들어가게 하는 5가지의 팔러시 베이스드 익스클루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라이벌티 인슈런스 했고요. 그 다음에 subsequent remedial measur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거리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뭐, 나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집이 있는데, 이제 큰 나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나무가.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나무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뭐 이런 거죠. 이랬는데 예, 나중에 이 주인이 위험성을 알고 가지를 다 쳤어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후속 어떤 개선 조치라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네글리전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subsequent remedial 어떤 액션에 대한 사실을 갖고 들어오면 누가 이러한 사후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냐고요. 취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런 subsequent remedial measure는 이 product liability에 관해서 자주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은 잘못된 물건을 이제 팔았어요. 팔았을 때 바로 그 회사는 그것을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조치를 취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네글리전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그 상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 전에는 이제 뜨거운 커피를 팔 때요. 그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혀가 뒤었어요. 뒤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바로 그 사고가 있은 직후에 컵에다가 그 내용을 썼어요. 이건 이제 워닝을 쓴 거죠. 워닝을 경고. 이게 뜨거울 수 있으니까는 입조심하라고 원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 사후 조치, subsequent remedial measure 사후 조치를 이제 취했어요. 그것을 증거로 이제 갖고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관련성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개선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무제한적으로 증거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누가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사후 조치를 subsequent remedial measure를 적극적으로 encourage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은 관련성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오너십하고 컨트롤. 여기 나온 것처럼 오너십하고 컨트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저런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거는 아셨죠? 저런 거는 얼마든지 저런 거는 이제 된다. 그런 건 돼요. 똑같이. 그다음에 하나 이제 독특한 것은 요거 feasibility of safe condition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subsequent remedial measure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 이제 입 딘 사람이요. 이제 맥도날드를 상대로 수를 제기하는데, 뭐로 제기하겠어? 네글리전스로도 할 수 있고,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로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와 관련돼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는, 또 하자 있는 물건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손을 다칠까봐 빨리 개선 작업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소를 제기하는데, 뭐로 하겠어요? 워닝 디펙트로 하겠죠. 워닝 디펙트로. 아셨죠? 워닝 디펙트. 워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불량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겠는데, 뭐라고 이제 디펜스를 하냐면,
현대의 기술로 그 컵, 매끌매끌한 컵에다가 워닝이라는 프린트 기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프린트 불가 이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프린트 불가. 프린트 불가. 현대의 기술로는 이 컵에다가 프린트 불가, 워닝을 새기는 프린트 불가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때는 서브시퀀트 리미디얼 메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한 컵을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easibility of safe condition이에요. 더 안전한 컨디션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subsequent remedial measure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두 번째 정리하면 subsequent remedial measure는 product liability 이러한 쪽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의 하자가 있으면은 그 생산업자는 또 다른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subsequent remedial measure를 개선 조치를 바로 취한다고요. 취하는데 이런 취한 행동 자체가 렐러번트한 증거 맞아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렐러번트한 증거 맞지만은 정책적 입장에서 어떤 레귤레이션스나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이러한 증거로서 못 들어가게 하지만은 예외로서 어떤 컵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있거나 얘가 이제 컵에다 뒤었어요. 그랬을 때 맥도날드 그건 내 컵이 아니다. 그건 옆에 버거킹 컵이다. 버거킹 컵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서브시퀀트 리미디얼 메저였다가 프린트를 해놨어요. 입조심하라고. 그거를 갖다 주면은 이게 네 거라는 어떤 오너십 컨트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브시퀀트 리미디얼 메저 조치 취한 걸 가져갈 수 있고 또 뭐라고 디펜스 이 워닝 디펙트가 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프린트한다는 거 워닝을 여기다 새긴다는 게 현대의 기술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비주얼리티 오브 세이프 컨디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프린트된 컵을 또 갖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ettlement in civil case하고 또 여기에서 애우기 좋게 여기 뭐 plea discussion in criminal case인데 이것도 결국 settlement in criminal case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settlement으로 바꾸셔도 돼요.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settlement이 뭐예요? 그게 plea bargaining이죠. plea bargaining. plea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죠. 주장. 검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뭐 트레스패스, 저 사람 라버리, 저 사람을 larceni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plea라는 것은 이제 범죄죠. 범죄. 그것을 바게닝 한다는 거죠. 크리미널에서. 그러니까 세틀먼이죠. 세틀먼. 네가 너의 두목에 대해서 네가 두목 트라이얼에서 네가 나와가지고 네가 입증을 해주면 너가 지금 라벌이지만은 날쓰니 또는 트레스패스 정도로 내가 깎아주겠다. 이렇게 막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세틀먼이죠. 세틀먼. 시빌 케이스에서 세틀먼, 크리미널 케이스에서 세틀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빌 케이스 이런 것들이요. 1년, 2년 걸려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상대방이 디펜스 변호사 반격하고 그러면은요. 1년, 2년 걸려요. 특히 시빌 케이스는 더 걸리죠. 더 걸려.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더 걸린다는 거죠.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도 힘들어해요. 네. 이 업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세틀먼을 권장을 하거든요. 세틀먼을 권장을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플리 바게닝도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크리미널에서의 플리 바게닝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왜? 이게 당사자나 법원이나 굉장히 부담이 많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세틀먼을 해요. 그런데 세틀먼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오가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A하고 B가 이제 같이 걷다가 뒤에서 이제 버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쳤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동 피해자인데 보통 수는 이제 따로따로 합니다. 다.
그래서 이제 A하고 버스 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트라이얼이 있는 거야. 트라이얼. 네, 트라이얼. 이제 트라이얼 중에 이제 A하고 B가 세틀먼을 했어요. 세틀먼을. 뭐 내가 세틀먼 했다는 것은 버스 회사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간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또 트라이얼이 있겠죠. 트라이얼 또. 그랬을 때 A를 증인으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버스 회사하고의 세틀먼 했을 때 버스 회사가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우리 버스 드라이버가 문자를 날리다가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증인으로. A가 이 증인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겠냐. 관련성 있는 증거 맞아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갖고 들어오면 누가 세틀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기는 쉽죠. 그러니까는 세틀먼에서 오고 간 얘기에 비록 세틀먼을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네. 세틀먼을 시도하다 보면 그래 뭐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비밀이다. 뭐 내가 그때 스탑 사인을 그냥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 오가죠. 근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틀먼이 깨졌어요. 그랬을 때 또 A를 해서 그때 한 얘기를 갖고 들어온다. 안 된다는 거죠. 세틀먼이 성립하던 세틀먼이 성립이 안 됐던 세틀먼 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얘기들은 절대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어요. 관련성 있는 증거 맞아요. 그러나 어떤 세틀먼을 권장하겠다는 팔러스 베이스드 인커리지를 위해서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세틀먼이기 때문에 세틀먼은 반드시 그 전제로서 디스퓨티드 클레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빵 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Don't worry about that. 응? Don't worry. 내가 너 Don't about that. 네가 나를 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치료비는 뿐만 아니라 내가 몇십만 불을 주겠다라고 딱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가 수를 제기하는 거죠. 트라이얼에서. 그래서 그때 한 얘기들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죠. 완전히 자백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저 스탑 사인을 못 보고 그냥 통과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모든 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20만 불, 1밀리언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나중에 갖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게 팔러스 베이스드 관련성 있는 증거지만 팔러스 베이스드 익스크루전 중에서 세틀먼 있는 시비로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디펜던트 쪽의 변호사가 오브젝션을 하는 거죠. 오브젝션. 이제 갖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플레인티프는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와가지고 한 얘기를 플레인티프가 이제 증언대에 서겠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증인 신청을 하겠죠. 플레인티프가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다고 증인 신청하면 뒤쪽에서 오브젝션을 하겠죠. 반대를. 오브젝션에 대해서 판사님이 서스테인 하면은 뭐 못 들어가는 거고 오브젝션을 서스테인 한 거니까 받아준 거예요. 오브젝션을 이제 리젝 해버리면 이제 와서 증언을 하도록 허락한 거죠. 어드미셔블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쟁점은 그런 경우는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왜 그것은 세틀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디스퓨티드 클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세틀먼이라는 것은 이제 A가 주장하는 내용과 B가 주장하는 내용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피해자는 그냥 누워 있어요. 사경을 해먹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본인이 제안을 한 것 뿐이에요. 이런 것은 세틀먼이 아니에요. 세틀먼의 어떤 구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가 달라가지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로 빡 나가지고 뺑소니가 안 되려면 가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다친 피해자가 야, 나 돈도 없고 그냥 너 나에게 그냥 뭐 한 50만 불 줘라. 그럼 내가 그냥 이걸로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교통사고 야 50만 불은 너무 많다.
25만